그때의 선택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의 선택도 과감하게 해서 현재의 치병 생활을 그냥 잘 이겨내 가는 것, 결국은 살아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때의 저한테 돌아가더라도 위로해주고 싶고 잘 견뎌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제가 5년 유방암 4기로 치병 생활 하면서 가족들에게 저에 대한 기록도 남기고 싶고 또 치병 생활 하면서 느꼈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저와 유사한 암으로 인해서 치병 생활을 하고 있는 환우분들에게 좀 진짜 유체적으로 좀 암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세의 유방암 4기 치병 생활을 하고 있는 안규미입니다. 친한 언니가 있는데 그 친한 언니한테 2020년 말에 전화가 왔어요. 친언니가 유방암에 걸렸다라고 엄청 울면서 전화를 저에게 줬는데, 그때 제가 위로를 하면서 혹시 나도 유방암이 있을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만져봤는데 뭐가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2020년 말이었는데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고서는 한 3개월이 지났는데 또 만져지길래 2021년 1월 달에 만 40세 생애 건강검진을 해주는 것으로 검사를 할 때,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유방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제 어떤 종양이 보인다라고 해서 큰 병원 가보라고 했을 때는 사실 되게 덤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에 와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처음에 의사 선생님께서 암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안심하고 있다가 막상 유방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라고 좀 신을 원망하기도 하였고, 또 자식이 걱정이 많이 돼서 부모님 생각, 자식 생각, 가족 생각에 좀 많이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전달한 분은 저희 친정어머니인데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20년 강남 세브란스에서 수간호사를 근무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덤덤하게 이야기해 주셨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굉장히 놀라셨다. 왜 우리 큰딸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생각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의지를 많이 하는 분이 친정 어머니다 보니까 어머니가 빨리 큰 병원을 예약하고 수술하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좀 많이 안심이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남편에게는 좀 전화로, 그때 남편과 저랑 좀 거리가 있어서 남편에게는 전화로 암이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좀 많이 서로 놀라고, 우선은 아들이 그때 중3에서 이제 고등학교 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좀 아들한테 얘기하기는 좀 많이 조심스러워서 우선은 좀 어느 정도 병에 가닥이 잡히면 얘기를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시댁에는 또 오히려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21년 1월 달에 이제 유방암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가족들이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4월 달에 수술을 하고 제가 8월 달에 유방암으로 인한 항암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는 별 감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수술만 하면 끝나겠지? 라고 했는데 또 항암을 4번 하라고 하니 항암 4번 하면 또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항암하고 코로나 때문에 항암이 한 번 연기됐거든요. 아들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그래서 그때 친정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내가 진짜 치병 생활을 하는구나 라고 비주얼적인 쇼크가 왔을 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전엔 좀 많이 씩씩하게 그냥 이거 하면 끝나겠지 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냥 이렇게 수술하고 항암하면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방암 환우들이 있는 카페라던가 유튜브 이런 것들이 이제 알고리즘이 환우분들의 이야기가 뜨면서 그런 분들의 치병 생활을 들을 때 그냥 나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으로
많은 걱정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신에게 원망을 했죠. 왜냐면 저는 이제 종교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고 종교 생활을 어떻게 보면 저의 그래도 인생의 되게 많은 부분을 종교 생활을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신에게 많은 원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부모님과 남편, 가족들한테 그 원망이 가진 않았고요. 그냥 왜 나에게 이런 또 시련을 주시나이까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눈을 감으면 알 수 없는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내일 눈을 못 뜰까 이런 걱정이 아니라 진짜 막연한 두려움인데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라서 자다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흐름상의 우여곡절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도 두려움이 사실은 없진 않아요. 근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저에게 그냥 항상 옆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 저한테 돌아간다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치병 생활을 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어찌됐든 선택이라는 것을 하고 나면 그 선택에 의해서 과정이 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도 옳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의 선택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의 선택도 과감하게 해서 현재의 치병 생활을 그냥 잘 이겨내 가는 것, 결국은 살아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때의 저한테 돌아가더라도 위로해 주고 싶고 잘 견뎌내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2022년 1월 달에 CT를 찍었을 때 폐 다발성으로 전이가 되었다는 이제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들었고 유방암에서 타장기로 전이가 되면 4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 폐로 전이가 되어서 유방암 폐전이 4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